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도시인데도 아이가 없어 휴원하는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그동안 지급했던 출산 장려금을 예고 없이 폐지해 논란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4월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잘 치러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불거진 김상묵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에서 어린이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유치원인데도 2년 전부터 쭉 휴원 상태인 곳이 있을 정도인데요. 인구 절벽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용 책들이 이삿짐처럼 끈으로 묶여 있고 손이 닿는 곳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인데 어린이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병설 유치원은 누구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도 끊긴 지 오래라 스위치를 눌러도 불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원화 모집이 되지 않아서 지난 2년간 휴원 상태였는데 곧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아이들 수가 줄어든 게 큰 이유입니다. 이 학교만 해도 애초에는 40학급이 넘는 큰 규모 학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20학급 정도로 축소되어 있거든요. 이 근방에 있는 유치원들도 실제 원화 모집 자체가 쉽지 않은. 다른 공립 유치원도 선생님들이 직접 주변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까지 뿌려봤지만 휴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오셔가지고 공문 붙여도 되냐고, 유치원 학생이 너무 없다고 직접 오셨더라고요. 옛날에도 이랬어요? 전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89명, 전국 평균인 0.81명에 비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인데도 지난해 광주는 한 해 전에 비해 1,200명, 5.4% 줄었습니다. 결국 광주 지역 공립유치원 126곳 가운데 13곳이 휴원이 예고됐고 사립유치원 한 곳도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폐원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일단 5개 유치원은 1년 동안 재운영을 해보기로 했지만 저출생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유치원의 줄 폐업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유치원생 수는 55만 2,800여 명, 1년 사이 3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렇게 보낼 아이가 없어서 문 닫는 유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출산 장려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자랑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요. 산모들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을 예고 없이 폐지한 겁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출산을 앞둔 산모 김아라 씨. 출산 후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등의 비용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광주시가 출산 장려금까지 폐지하면서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빠듯해졌습니다. 돈 받으려고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은 더 나으니까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받으니까 그 느낌도 있긴 있죠. 줬다 뺏는 느낌.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는 산모에게 100만 원을 주는 출산 장려금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440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 각종 지원금을 전달했고 장려금 지원 첫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난도 일었지만 광주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봤다면서 성과 알리기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말이 바뀌었습니다.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없어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과 다자녀 가족 등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축하금 현금성 지원을 하냐? 그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논리일 수도 있거든요. 현금성 지원했을 때 이거 한다고 출산율 오르기는 해놓고. 그러면서 정부가 생후 2년간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와 출생 육아 수당 등을 합쳐 1,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는 기존 정책으로 생후 0에서 11개월에 900만 원, 12에서 23개월에는 600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AB 부모들은 광주시가 국비 지원을 핑계로 시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다고 해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비 한 개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저출산 하는데 이게 이제 혜택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던 광주시. 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2년 만에 출산지원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AB 산모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2018년 고시된 교육과정에는 5차례 포함돼 있던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해명이지만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남아있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지역 정치권과 5월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조 바짝 메마른 가운데 가뭄도 역시나 심각합니다. 최악의 가뭄 상황 속에서 모두를 위한 물 절약 필수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 자체는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옅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추위는 여전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 그나마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순천 국제정원박람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다시 한번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의 화두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입니다. 국가정원에 별도의 시장실까지 마련한 순천시는 현재 박람회장 공정률이 75%라며 세계 최초로 전봇대를 뽑았던 10년 전의 과감한 선택을 이번에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깐 그린 아일랜드로 표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박람회가 인근 도시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에 순천 정원박람회가 열리면서 여수, 광양도 숙박이라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먹고 자는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의 대응도 실현 불가능한 인구 증가 시책의 나열보다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소비군과 교류 인구를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흡수하는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차 없는 원도심, 두터운 사회 안전망,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와 청년 보육 정책의 대전환, 여기에 복합 쇼핑몰 유치도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시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까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바로 TF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밀어붙인다고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 접촉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약간 해양 정원 유치를 통해 내륙과 해양의 국가 정원을 갖춘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경전선 문제 해결에 대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 미래형 폐기물 처리장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무기력한 지역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유시탁 계약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우리 시가 감독을 하고 그 내용대로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 합당한 페널티를 줄 것이지만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국토 불균형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남해안 벨트의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보증금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전남에서도 집주인 한 명이 130여 건의 전세보증 사고를 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년 전 전셋집을 재계약한 신혼부부 이승준 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찮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하고 연락을 취하게 됐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는 좀 의심쩍은 부분도 좀 여러 개 있었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최초 전셋값은 7,500만 원. 당시 아파트 시세는 6천만 원 후반대로 이른바 깡통 전세여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2017년부터 광양에서는 1억 원 미만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 원정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는,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 안 들이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서 전세금 받아서 인테리어 비용 다 비용 처리하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아파트 값이 하락했고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값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광양의 최근 1년간 아파트 전세가율은 88%로 전국 평균보다 1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실제 광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서모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됐는데 광양에서만 보증사고 131건을 냈고 75억 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광양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절반 정도는 임차인들이 매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식 경매 절차에 따라서 새 주인을 찾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세 파악이 다세대 주택에 비해 쉬운 만큼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 2029년까지 구례군과 광역적인 협력을 통해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순천시가 제안한 광역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여수시와 광양시가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안에 최적 입지 한 곳을 선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례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청 울타리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SUV 한 대가 광주시 치평동에 광주시청 뒤편에 울타리를 뚫고 언덕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운전자는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한 법인 소유인 점을 토대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불거진 김상목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관리자로서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직원들이 김 사장의 폭언 등 갑질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 굴착기가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는 8만 원에서 4만 원, 관리기는 15,000원에서 7,500원 등으로 감면됩니다. 전남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69곳이 운영 중이고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을 비롯해 분소 5곳 설치에 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8년 만에 해산하고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는 다음 달 말 서면 총회를 통해 해산과 자녀재산 처분, 법인 청산인 지정 등 3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녀재산 420억 원은 국비와 시비 기여 비율에 따라 나눌 예정이고 배분율은 법인 청산 과정에서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초 추진될 예정이었던 재단 설립 등의 유산 사업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강진군 의회는 투명한 의정 활동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강진군 의회는 의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업무 추진비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모든 의회 활동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례나 예산 등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편집한 기획 영상을 제공해 군민의 의회 활동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와 광양에서는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이렇게 바짝 메마른 가운데 가뭄 역시 심각합니다. 최악의 가뭄 상황 속에서 절수가 고려되고 있는 만큼 물 절약 필수적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도 여전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춥습니다. 낮 동안은 추위가 그나마 덜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6도, 영암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순천 영하 5도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 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